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조선시대의 국가고시 과거시험. 지금도 많은 분들이 행정고시에 도전하시는 만큼 이 과거시험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또 웃지 못할 해프닝들도 있었는데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또 과거시험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과거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과거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문과에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제도는 고려시대 때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게 적용되어 운영됐습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성리학 국가를 표방하고 있고 귀족이란 개념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대부들이 만든 국가였기 때문에 고려시대보다 과거가 국가에 갖는 의미나 비중이 훨씬 더 컸습니다. 사대부들의 유학적 소양은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정기시험과 비정기시험이 있었는데 정기시험은 3년에 한 번, 비정기시험은 국가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이조와 예조가 책임지고 담당했는데 시험 자체는 예조가, 시험 이후 합격생들 관리는 주로 이조가 관리했습니다. 과거 시험 중 공무원과 정치인을 양성하는 시험인 문과는 속과 과정과 대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과 시험이 오늘날의 행정고시라고 보시면 되고 속과 시험을 패스한 사람만이 대과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속과를 통과한 사람을 생원 혹은 진사라고 불렀습니다. 생원 시험은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 소양, 이해도를 묻는 시험이고 진사 시험은 문학적 능력을 보는 시험이었죠. 이래서 속과를 생원과 진사의 앞글자를 따와서 생진과라고도 불렀습니다. 생원과 진사가 되면 최고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하급 공무원으로 부임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속과는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수능과 7, 9급 공무원 시험을 합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고 싶으면 성균관에 입학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생원과 진사로 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속과 시험은 2차 시험까지 있으며 1차 때 수도 한양에서는 200명, 지방에서는 500명을 뽑고 2차 시험에서 수도와 지방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의 합격자를 배출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과를 합격했다고 가정하고 대과로 넘어가 볼까요? 속과는 2차 시험까지 있었지만 대과는 3차 시험까지 있었습니다. 1차를 초시라고 부르는데 성균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에서 50명, 성균관 학생들이 아닌 생원과 진사들을 대상으로 수도와 지방 합쳐서 190명, 총 240명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지방 합격자들도 인구 비례를 고려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 240명이 전부 수도 한양으로 올라와서 2차 시험을 치르는데 이 2차 시험을 복시라고 합니다. 240명 중 2차 시험에서는 고작 33명만 뽑았습니다. 2차 시험까지 무사히 치르면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 33명은 전부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마지막 3차 시험은 이 33명의 순위를 매기는 시험인데 당연히 고득점 순서대로 관직에 제수되겠죠. 이 3차 시험을 전시라고 하는데 전시는 국왕 앞에서 국왕이 내는 문제로 시험을 쳤습니다. 과거를 합격했다는 말을 급제했다고 하는데 33명 중 1등을 장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전국 1등을 한 사람을 장원급제했다고 표현하는데 장원급제를 하면 종 6품부터 관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율곡 2의 스펙이 장원급제로 좀 화려한데 앞서 말씀드린 속과 즉 생원시험과 진사시험에서 모조리 전국 1등을 하고 과거 볼 때도 1차에서 3차까지 전부 전국 1등을 합니다. 총 계산해보면 율곡 2는 장원급제를 즉 전국 1등을 9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점, 과거 시험 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출제되었을까요? (3차) 시험 때 국왕들이 출제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재미삼아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먼저 세종대왕은 인재를 등용하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를 냈고 중종은 나는 나라를 다스린 지 10년째가 됐는데 나라의 기강이 안 섰다. 너가 만약 공자라면 나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거냐 였고 명종은 최근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쓰시오. 광해군은 나이를 먹으면 왜 서글플까 라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숙종은 일본 놈들이 울릉도에서 자기들끼리 어로 활동을 하고 조선인의 어로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중 중종의 출제 문제였던 당신이 만약 공자라면 10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줄 거냐는 질문에 장원급제의 답변은 정말 유능한 대신 한 명에게 모든 정치를 위임하셔야 합니다 였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적혀있지 않고 되게 긴 장문의 글이었는데 이 전국 1등 답안지를 쓴 사람이 조광조였습니다. 반대로 조선 후기 때 어느 한 과거 응시생의 답안지가 다른 채점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떨어질 뻔했는데 영화 남한산성에서 이병헌이 연기했던 최명길이란 채점자만이 유일하게 이 답안지를 합격시키자고 주장해서 합격을 시켰다고 합니다. 최명길이 이 답안지의 주인은 분명히 나중에 커서 성리학의 한 획을 그을 사람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하는데 이 답안지의 주인이 바로 나중에 노론 전체를 아우르게 되는 송시열이었습니다. 참고로 조선이 건국되고 멸망할 때까지 과거 합격생은 1만 5천 명이 나왔고 소과 합격생은 4만 7천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뭐든지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빠를 것 같잖아요.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고시 합격 평균 연령이 26.6세, 약 27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과거 합격 평균 연령은 36.4세, 약 36세 혹은 37세라고 하니까 엄청 높은 거죠. 그 정도로 과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감독관 몰래 옆사람 시험지를 베낀다든지 혹은 옆사람과 의논한다든지 시험장에 컨닝페이퍼를 몰래 가져온다든지 속옷에다가 컨닝페이퍼를 적어오는 거는 애교였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집안이 빵빵한 경우 시험관이나 출제자를 미리 매수해 놓는 경우도 있었고 돈을 받고 대신 과거 시험을 봐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겁역이라고 하는데 이 겁역들은 받은 돈의 액수에 따라 많은 순서대로 등수도 전부 조작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정말 큰 엄벌에 처했는데 세도정치기가 되면 과거에 대한 리스펙트가 전혀 없어져서 곳곳에서 대놓고 과거 부정행위가 만연했습니다. 세도 정치기에는 신분제도가 문란해지고 양반이나 관직은 그냥 돈으로 사면 되고 이러니까 굳이 과거 시험이 유일한 출세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뭐가 없는 애들이 더 과거에 집착했는데 과거에 급제를 해도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도 정치기엔 과거의 비중이 정말 한없이 낮아지는데 시험장 현장도 아주 개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난장판입니다. 이 세도 정치기와 조선 말 과거 시험장이 어땠는지 김구의 백범일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 부정에 얽힌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었다. 시험장에서 과거 시험장의 심부름꾼이 과거 답안지를 도적질해 갔다는 이야기, 글도 모르는 자가 남의 글을 베껴 자기 것으로 제출했다는 이야기, 글을 모르는 부자가 큰 선비에게 몇천 냥씩 주고 글을 사서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다는 이야기, 서울 아무개 대신에게 편지를 붙였으니 자기는 무조건 합격한다고 떠벌리던 사람, 감독관의 수천 기생에게 좋은 비단 몇 필을 선사하였으니 붙을 거라고 자신하는 자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과거 시험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대체 과거가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가? 선비가 되는 유일한 통로인 과거장의 꼬락서니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내가 아무리 학문에 능통하더라도 결국에는 과거 시험자의 대필자밖에 더 되겠는가? 불쾌하고 비관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김구와 이승만이 조선시대 마지막 과거 시험장의 응시생이었습니다. 참고로 둘 다 과거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과거 시험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제도 자체도 문란해졌지만 신식 문물과 신학문이 물밀듯 밀려오는 상황에서 유교 경전 및 문학 실력을 평가하는 과거 시험의 의미가 없어졌죠. 갑오개혁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되자 그 대안으로 선거 조례를 적용합니다. 선거란 추천제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서 추천받아 공무원을 뽑으라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추천받아도 시험을 치기는 쳐야 했는데 여기서 치르는 시험 영역이 경제, 법, 정치, 외교와 관련된 근대적 학문이었죠. 그러나 아무래도 추천제니까 다 인맥으로 이루어졌죠.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자 갑오개혁 때 임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이 선거 조례가 폐지되고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고등 문관시험과 보통 문관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며 유학을 가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서야 시험에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문관시험 합격자는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그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고 독립운동을 한 이력이 있으면 시험 출제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이 문관 시험이 시간이 지나며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임용고시로 분류되었고 최근에는 이 중에 몇 개는 없어지고 또 몇 개도 많이 수정되어 시행되고 있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